안녕하세요. 일상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프리한 40입니다. 3월도 어느덧 벌써 세 번째 주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원하는 시점에 경제적 자유를 누르시길 바라면서 한번 또 이번 주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미국의 레저리치인 EPR 프로퍼티의 4분기 실적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리오프닝 주 중에서 극장 산업에 대한 관심은 제가 이전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몇 분 안 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욕구를 네 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 봤었는데, 하나는 해외여행이었고, 두 번째는 콘서트 공연, 세 번째는 친교 모임이나 데이트, 네 번째는 키즈 카페, 이렇게 좀 네 가지로 나눠서 봤었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나 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들을 투자를 했었고, 콘서트 공연에 해당되는 라이브 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투자를 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키즈 카페에 해당됐던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했으나 상승분을 온전히 못 누렸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교 모임과 데이트에 해당되는 리오프닝 관련으로 극장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초반에는 AMC를 제일 먼저 떠올렸는데, 그때 살려고 했을 때 사실은 2불 정도 됐었는데, 혹시 이게 좀 부도가 날까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밈 주식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바라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MC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사실은 EPR 프로퍼티라는 레저 리처였고요. 그 대안으로서 생각했던 원인은 이 리츠 자산의 47%가 극장이었기 때문에, 이 극장 산업이 되살아난다면 이 리츠도 당연히 47%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할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영화 산업에 대한 그 관심이나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극장 산업에서 봤을 때 영화비가 일단 인상이 돼서 피가 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의 인력들이 했던 업무들을 키오스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C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비용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추가적인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추가적인 이익 확장의 제반 여건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의 통계를 봤을 때 보더라도 데이트의 형태가 영화관에서 많이 이루어졌었고, 코로나 이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영화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리오프닝 주로서 반등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잘 많이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좀 믿고 투자를 해온 상태였습니다. 이제 본론도 돌아와서 EPR 4분기 실적 리뷰를 하자면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컨센서스를 비슷했다. 두 번째는 월 배당금이 인상됐다는 부분입니다. 어닝 위스퍼러 기준으로 보면 EPS는 18.1%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매출은 16.4%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신장률 같은 경우에는 65.8%가 나왔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조금 안도했던, 제 스스로 좀 안도를 했었고, 기본적으로 지금 3분기인가요? 한 4분기 정도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반등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봤던 실적 발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배당금 관련해서는 현재 주당 0.25불의 월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0.275불로 10% 인상한다는 공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는 3.3불이 되겠고, 시가 배당률은 3월 11일 기준으로 6.3%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리츠 주가는 확실히 배당금의 함수다라고 느꼈던 게, 이날 컨퍼런스 콜 할 때 이 배당금 인상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10%가 그날 상승을 했고요. 이 상승률은 공교롭게도 배당금 인상률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월배당 리츠, 뭐 월배당뿐만 아니겠지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굉장히 중요한 주가의 함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한 77불 정도 됐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50% 정도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는 수준이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주당 1.05불 정도 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하고 대비했을 때는 약 72% 수준의 배당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매출이나 아포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81%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고 아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포라 하면 기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배당금, 그러니까 지불 가능한 배당금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당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5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당 5불, 5.4불을 지불할 수 있는 배당 지급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3.26불 정도 배당 지급 능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연간 기준으로 3.3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금 배당금을 주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포를 보면 일단 포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임대수익에다가 감가상각비, 이걸 더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재무제표에서 감가상각비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해가 지날 때마다 그걸 빼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금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자산 매각 차익이나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빼서 포를 구하게 되고, 아포 같은 경우는 이 포에다가 임대료가 추가적으로 인상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 부분을 빼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된 배당 지급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반등을 하고 리커버리를 하고 있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완벽하게 회복은 못했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차인별 매출 비중을 보면 제가 이걸 왜 봤냐면 코로나 시기에 극장이 사실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극장 비중이 아까 47%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중을 좀 줄여야 이 사실은 해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가 다시 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극장에 좀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가 향후에는 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유사하게 살펴본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극장인 비중이 34%고 10위권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 합치면 유사한 수준인 47%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의 다각화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화려한 부활을 꿈꾸면서 존버를 해야 되겠죠. 다만 다행인 것은 월배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요새처럼 다른 주식들의 주가가 좋지 않을 때는 월배당으로 저희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들을 모으는 좋은 기회로서 리츠 월배당금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거 우즈처럼 이렇게 정상을 달리다가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또 5년 만에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5년까지 가면 안 되겠죠. 한 1년 정도만 1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5년은 좀 아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좀 화려하게 좀 부활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타이거 우주 형님 거를 좀 가져와 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극장은 혹자는 올드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사람이 집에서만 영화를 보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극장에서 뭔가를 보는 행위는 사실 친교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극장이 이제 고급화나 콘서트 같은 비영화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거나 내지는 정해진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고 온디맨드로 상영을 한다던가 공간 대여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서바이빙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걸 확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한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극장 투자나 극장 관련된 투자나 뭐 극장 관련된 리츠에 투자하고 계신 형님들 있다면 저와 같이 한번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 시작 활기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